세포 분열을 할게요, 얘들아. 근데 세포 분열을 중3들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쉬운 파트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려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세포 분열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게 쉬운 단원이야. 특히 중3의 세포 분열은 절대 어려운 단원이 아니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수업하는 거를 흘겨 들으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들으면 세포 분열을 뭐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한 번쯤 배웠을 텐데 너무 어려워해 하면서 문제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은 세심하게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일단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서 세포 분열이 무엇인가? 일단 그거부터 할게요. 자, 세포 분열은 생물이 몸이 있잖아. 그럼 몸에 있는 체세포라고 있어. 몸에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 하는데 체세포가 한 개가 뭘로? 한 개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재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은데 했을 때 그래서 세포의 한 개가 둘로 나누어지고 두 개가 네 개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자, 또 얘가 또 두 개가 되고 자,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면 물론 다른 세포 분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커진다? 생물의 몸집이 커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커져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좋은 이유를 밑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세포가 가장 중요한 건 뭘 할 거냐면 세포는 생명 활동을 할 거야. 자,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을 뭐 해야 되냐면 물질을 뭐 해줘야 된다? 흡수를 해줘야 돼. 필요한 물질. 그리고 생명 활동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노폐물을 방출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토탈 합해서 뭐라 부른다? 물질 교환이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줘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일어나줘야 됩니다. 근데 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다? 세포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를 분열시키는 게 좋다. 세포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집에 방에 방 개수가 있지? 맞지?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 혹시 자기 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실,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한 방에 다 있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편하게 여기는 엄마 아빠 자는 방, 그 다음 여긴 내 자는 방, 그 다음 여기는 욕실, 그 다음 여기는 뭐 또 서재, 여기는 컴퓨터 방, 여긴 주방, 거실 막 이렇게 나눠놨잖아. 맞지? 현관 이렇게 나눠놨는데 섹션을 나눠놨다는 얘기는 그 집을 뭐 하기 위해서야? 효율적으로 쓴단 말이야. 물론 여기랑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효율적으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포는 무한정 커지지 않고 세포가 분열하는 거다. 분열이 뭐예요 하면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 이거를 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콧물이 막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 분열을 이제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지금 왼쪽에 정육면체 3개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하나는 1cm, 하나는 2cm, 하나는 3cm야. 자, 얘들의 표면적을 계산할게요. 자, 표면적 계산 못하는 사람 없죠? 중3이니까. 자, 얘는 표면적이 6. 자, 그 다음에 얘는 표면적이 24. 그 다음에 얘는 표면적이 56. 됐죠? 자, 한 변의 면적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6을 해주면 됩니다. 정육면체. 54네. 자, 54. 자, 그 다음에 부피. 자,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부피가 1. 자,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얼마죠? 8. 얘는 부피가 27.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그래서 표면적을 뭘로 나눈다? 부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6. 요거 그냥 나눠주면 돼. 얘는 3. 얘는 얼마 된다? 2.
이렇게 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피가 1과 3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피가 얘는 1에서 27 몇 배나 증가했지? 2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는 표면적은 6에서 54 몇 배나 증가했지? 9배가 증가했다. 맞지? 그리고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얘는 6인데 얘는 어떻다? 2다. 그래서 세포가 많이 커지면 부피에 대한 이거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 표면적 비가 자가 물질 교환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불리해진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무한정 커지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어떤 말을 써주면 좋냐면 세포가 무한정 커지면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져 물질 교환이 불리해진다. 이런 말을 써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실험을 잠시 보고 갈게요. 자, 실험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책에 몇 쪽인지 모르겠다. 이거 찾으세요. 자, 제일 처음에 우무라고 해서 이거 먹기도 해. 자, 먹기도 하는데 너네 투명한 거 있잖아. 콩가루에 넣어서 먹는 게 이걸 우무인데 우무가사리를 끓여서 얘를 식히면 돼. 자, 이걸 우무라 하는데 자, 가로 4, 세로 2, 높이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우무조각 중 2개 중 1개만 가운데를 잘라서 정육면체 조각 2개를 만든다 라고 돼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만든 거야. 자, 하나는 직육면체고 하나는 뭘 했다?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얘를 어디에다 담궈 놓냐면 식용색소 용액에다 담궈 놓는 거야. 얘들을. 얘는 큰 놈이고 얘는 뭐 한 놈이다? 작은 놈이죠. 맞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용색소에 물든 부분이 있겠지. 물론 바깥쪽 부분이 다 물이 들었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큰 오무 조각보다 작은 오무 조각 2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거랑 똑같은 아이야. 얘는 뭐 했을 뿐이고 잘랐을 뿐이고 얘는 뭐 했다? 얘는 그대로 한 덩어리야.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얘는 요렇게 물이 들었잖아. 맞지?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물이 들었지. 그러면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누가 더 크다? 작게 자른 아이가 더 크다. 그러면 물질 흡수를 똑같은 크기인데 자른 아이가 물질 흡수를 어떻게 했다? 더 많이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맞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자, 큰 우무조각은 가로 4, 세로 2, 높이 2니까 자, 큰 우무조각의 표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40이라고 합니다. 40. 알겠죠? 40. 자, 그 다음에 작은 우무조각 2개는 자, 2 곱하기 6 6면이죠. 그리고 2개니까 곱하기 2 해서 얼마 된다? 4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적이 지금 누가 더 크다? 자른 아이가 뭐가 더 커졌다? 팔이 더 커졌습니다. 됐죠? 근데 부피는 어차피 똑같아. 자,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몇 분의 몇이죠? 16분의 40에서 2분의 5고 얘는 얼마 된다? 2분의 6이야. 더 자르면 더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커져서 물질 흡수에 뭐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에 우무조각을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라고 표현해. 자, 우무조각은 우리가 세포로 비교하고 식용색소는 영양소라고 얘기하면 자, 이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뭐하다? 불리하다. 나중에 서술형 나오면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뭐할수록
커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됐죠? 자,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해서 만다. 그 수를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험 한번 확인 문제 잠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해 보세요. 자, 작은 오모조각 2개가 큰 오모조각보다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 옵니다. 자, 작은 오모조각 2개는 큰 오모조각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모두 크다. 자, 부피는 똑같습니다. 뭐만 커진다? 표면적만 커진다. 자, 작은 오모조각 2개가 큰 오모조각보다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크다. 이거 혹시라도 거꾸로 나오면 조심하세요. 알겠죠? 조심, 계산을 해보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아. 너네들 그냥 마음대로 막 문제 풀다가, 맞은 것 같은데 틀린 문제도 있지. 글자 꼼꼼히 확인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밑에가 부피 들어가고 위에가 표면적이 들어가고 그게 클수록 유리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갈게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가와 나의 부피분의 표면적 비를 구하시오. 자, 가는 부피가 얼마인가요? 1이죠. 표면적은 1 곱하기 1이 6개가 있으니까 1분의 6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부피가 8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4가 6개가 있으니까 4, 6이 24다.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6대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가 계속 커질 때 문제점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및 물질 교환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위에 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 말을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해. 한번 백지에다가 너네들 보고 하면 나 이거 다 외웠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백지에다가 따로 한번 써봐. 그래서 세포가 커지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 세포가 커지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요런 말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요 실험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나와. 자,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된대. 그러면 세포가 분열할 때 제일 메인이 있어. 세포 분열할 때 꼭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너네 이사할 때 너네 몸만 가니? 안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혹시 집에 강아지가 있어? 이사할 때 강아지 안 데리고 가니? 데리고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세포 분열하는데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알겠죠? 자, 근데 유전 물질을 안 하고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염색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염색체는 유전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유전 물질을 담아놓은 덩어리. 자, 이걸 염색체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염색체를 학교 교과서 정의대로 하냐면 유전 정보를 담아 뭐 해주는 역할을 하냐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 했을 때, 자, 유전 물질 중에 제일 메인 핵심이 DNA야, DNA. DHA 아니고 DNA입니다. 자, 그리고 DNA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DNA는 유전 물질이고 단백질은 덩어리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뭉쳐야 된단 말이야. 그 뭉치는 덩어리 역할을 해준다. 말 그대로 뭔가 우리 누굴 선물 주려 하면 포장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포장을 하려면 테이프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NA가 뭔가 했을 때 DNA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 물질이에요. 유전이 뭔지는 알죠? 유전의 물질이라서 우리 생물이라는 아이는 전부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성격을 가졌고 그 다음 성적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생물의 뭐를 결정한다? 특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결정하는 뭐를 담고 있다?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근데 너네들이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그냥 나쁜 머리 받아서 그래서 아예 유전적으로 공부를 못해요 하는데 실제로 유전적으로 차이 나는 건 5%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학회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력의 차이야. 근데 노력하는 것도 약간 유전과 상관이 있어. 알겠죠? 자, 유전자입니다. 대충 듣지 말고 이게 DNA 모습이야. DNA. 되게 신기하게 생겼지? 본 사람 봤을 거야. DNA의 특정 부분마다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다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가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 알겠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 안에 아까 전에 DNA가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DNA 안에 특정 부분에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자, 이거를 유전자라 하는데 하나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DNA 하나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진짜 길거든 이게 아마 다 풀면은 동성로까지 갈걸. 그래서 이렇게 진짜 긴 DNA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고 우리 세포 하나당 자, 이 세포 하나당 근데 어떤 세포냐면 몸에 있는 세포 몸세포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했죠? 체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한 개에 이런 길다란 대구 시내에 한 바퀴 대구 시내 양 끝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길다란 DNA가 물론 매우 가늡니다. 몇 개씩 들어있냐면 세포 하나당 46개씩 들어있어. 자, 여기에서 팁을 한 개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크게 두 가지 세포가 있어. 하나는 체세포, 하나는 무슨 세포냐면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고 가. 생식세포에는 46개가 아니라 23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건 사람 기준이 알겠죠? 사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어떤 동물이 체세포에 염색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DNA라고 하는데 더 많이 쓰는 용어는 염색체라는 말을 더 많이 써. 알겠죠? 염색체는 뭐라 했죠? DNA 덩어리를 염색체라 한다 했지, 맞지? 그래서 DNA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염색체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A라는 생물이 체세포의 염색체를 50개를 가지고 있대. 50개. 알겠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생물에 생식세포가 있을 거잖아. 쌤, 생식세포 뭐예요? 정자, 난자. 알겠지? 너네 만들어질 때 엄마, 아빠가 손 딱 잡으니까 정자, 난자 슈바방 만나서 이제 아기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너가 태어난 거잖아.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지금 너희 16살이죠? 16년, 15년, 만 15년 됐죠? 자, 이거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세포를 생식세포라 하는데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냐면 체세포에 반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생명체는 생식세포에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몇 개 들어있다? 25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개만 더 낼게요. 한 개. 자, 뭐 내지? 자, 엄청 어려운 거 내지. 자, B라는 아이는 생식세포에 염색체가 10개 들어있었습니다. 10개. 자, 생식세포에. 그러면 B라는 아이의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자, 몇 개 들어있다? 그렇지. 몇 개? 20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체세포의 단위, 하프, 생식세포고, 생식세포의 2배가 체세포야. 그래서 딱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생물마다 다 달라. 염색체 수는 생물마다 다 다른데, 체세포의 반에 염색체가 반만큼 생식세포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생식세포의 2배만큼 체세포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사람은 몇 개다? 사람은 체세포에 46개, 생식세포에는 몇 개다? 23개. 요렇게 생긴 아이 있지? 자, 요걸 염색체라고 얘기하는데 요렇게 생긴 아이가 46개. 체세포에는, 생식세포에는 23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더 알아놔야 될 게, 이쪽에 요거 있지, 요거. 자, 요 보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거 한 가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한 가닥이 있어. 자, 각각의 한 가닥 있지? 자,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표현합니다. 염색 분체. 자, 합쳐서 염색체. 근데,
이걸 배우면 오히려 애들이 더 어려워할 때도 있어. 알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염색체 이렇게 있었어. 자, 요게 염색체입니다. 원래 염색체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거 염색체야. 쌤, 두 가닥이 염색체 아니에요 하는데 한 가닥도 염색체야. 알겠죠? 두 가닥도 염색체야. 세 가닥은요? 세 가닥은 없어. 자, 근데 이것도 염색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이것도 염색체입니다. 알겠죠? 둘 다 염색체야. 자, 근데 얘는 염색체, 염색분체, 뭐, 같은 말을 써도 되는데, 얘 염색체, 염색분체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두 가닥을 염색체, 한 가닥을 뭐라고 얘기한다? 염색분체. 얘는 그냥 한 가닥이니까 염색체라고 해도 되고 염색분체라고 해도 돼. 알겠지? 얘는 염색체도 되고 염색분체도 됩니다. 근데 두 가닥일 때는 얘는 전체가 염색체, 한 가닥씩을 뭐라 부른다? 염색분체. 자, 여기 반틈 딱 잘라서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의 염색체인데 자, 하나의 적어 놓으세요. 하나의 어이구, 왜 안 나오지? 자, 하나의 염색체.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염색 분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얘는 하나의 염색체, 하나의 염색 분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여기 염색체 세알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 수 세알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하나야. 염색체 하나. 얘도 염색체 하나야. 근데 얘는 염색 분체도 하나인데, 얘는 몇 개로 돼 있다? 염색 분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에 상동 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있어. 종류가. 알겠죠? 자 근데 상동 염색체는 뭐냐 하면 자 일단 상동 염색체의 정의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입니다. 자, 원래 이건데 예외도 있어. 예외는 성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상동염색체를 잘 구분하는 게 너네들의 그 세포분열을 잘할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근데 그 상동염색체 하나는 누가 줬냐면 엄마가 줬어. 엄마. 자, 하나는 누가 줬냐면 아빠가 줬어. 그래서 한쪽은 엄마, 한쪽은 아빠. 그래서 엄빠가 준 겁니다. 엄빠. 근데 자, 엄마가 줄 때 이렇게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줘. 요만큼. 요 반만 줍니다. 알겠죠? 아빠가 줄 때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뭐만 주냐면 반만 줘. 요만큼 줍니다. 자, 근데 쌤 지금 이거 X자 모양인데요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는 얘를 복제한 거야. 너네 뭐 데칼코마니 알지? 데칼코마니 맞나? 꼭 나비 같은 거 찍어서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얘를 복제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복제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아빠한테서 받은 걸 뭐 한 거냐면 복제를 한 겁니다. 근데 염색체수 몇 개야 라고 물으면 요 중간에 요 동그라미 한 개 그리세요. 자, 요 동그라미 수가 염색체 수인데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 염색체 몇 개야 라고 물으면 염색체는 몇 개야 라고 대답해야 된다. 염색체는 두 개야. 두 개. 염색 분체는 몇 개야 하면 몇 개라고 얘기해야 된다? 네 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네 개. 됐나요? 자, 네 개. 이해됐죠? 자, 근데 만약에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좀 더 예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원래 엄마 아빠한테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염색체 몇 개야 라고 하면 염색체 몇 개라고 해야 되냐면 염색체는 몇 개라고 해야 된다? 그대로 엄마한테서 한 개 받고 아빠한테서 한 개 받아서 2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2개. 왜 안 바뀌어? 자, 2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염색 분체 몇 개야 라고 하면 이 가닥이 몇 개냐를 묻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된다? 2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 지금 배우는 게 세포 분열이잖아. 근데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이제 세포가 나누어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염색체 덩어리를 복제를 한단 말이야. DNA를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한 모습이 나타나. 우리 눈엔 주로 복제한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염색체 수 세알릴 수 있어야 돼. 염색체는 2개지만 염색 분체는 몇 개다? 4개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심화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 유전자. 알겠죠? 뭐 유전법칙 배운 사람 알겠지만 요 안에 유전자 들어있는데 여기에 A가 들어있다고 치자. 자, 나는 A형이야. 근데 잡종 A형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O가 들어있어. 자, A라는 유전자와 O라는 유전자 만나면 AO라는 유전자형이 되는데 근데 표현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혈액형은 뭔가 했을 때 A형이 된단 말이야. A형.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얘는 엄마한테 A를 받고 아빠한테 O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이게 복제된 거라 했잖아. 그럼 여기에 뭐 들었겠니? 여기에 유전자가 여기가 A면 얘를 복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었다? A가 들었고 여기에 O잖아. 그럼 얘를 복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었다? O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있잖아. 나중에 보면 요거랑 요거랑 있지. 요거랑 요거랑을 무슨 유전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자,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해. 대립 유전자.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아빠가 준 유전자, 대립 유전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이제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를 하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습니다. 하엄합빠. 알겠죠? 자, 요 엄마한테서 온 거, 아빠한테서 온 거 하나씩을 상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 상동 염색체가 있어. 예외. 자, 예외가 있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XY라고 해서 남자의 성을 결정하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도 상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동. 모양과 크기가 안 같은데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성염색체인데 그거는 핵형 분석을 보면서 할게요. 핵형 분석. 자,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자, 여자, 남자에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염색체 2개 보이지? 자, 상동 염색체고 너네들 이거 봐봐. 염색체 몇 개야? 라고 하면 염색체 요거 2개고요. 염색 분체 몇 개 하면 한 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럼 염색 분체는 4개예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번 염색체 한번 볼까? 4번 염색체에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2개가 들어있죠. 맞죠? 자, 그리고 염색체 2개입니다. 2개. 근데 가닥은 몇 개야? 4개. 그래서 염색 분체 수는 몇 개다? 4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닥 수가 염색 분체 수. 염색체 수는 중간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돼. 자,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22번까지는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22번까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22번까지 총 몇 개 염색체냐면 22 곱하기 2개씩 해서 44개의 염색체는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상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야. 자, 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거 2개로 돼 있어. 남자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성염색체라 해서
여자, 남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성 말고도 생명도 결정하고 대머리도 결정하고 좀 많긴 한데 주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입니다. 근데 여자, 남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무슨 분석이라고 얘기하냐면 핵형 분석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이렇게 뭐를 분석한다? DNA 덩어리인 염색체를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염색체를 분석하는데 염색체를 모양과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분석하는 걸 핵형 분석이라 하고 44개의 염색체 있지. 22번까지야. 키대로 세웠습니다. 너네 반에 보면 1번부터 요즘에 한 30명 정도 되지. 30번까지 있잖아. 근데 가나다 순으로 세우잖아. 맞지? 그리고 남자 먼저 여자 나중에 학교가 다르면 남자 여자 같이 섞여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냥 남학교 같으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매기잖아. 맞지? 자, 근데 얘들은 뭐 순서로 매기냐면 키 순서대로 매깁니다. 나 어렸을 때는 다 키 순서로 했었어. 학교에서. 그래서 딱 이렇게 반 새로 배정받으면 되게 설레는 날 있잖아. 제일 먼저 선생님이 오신단 말이야. 처음에 오면 아무 때나 자리에 앉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때는 번호가 매우 중요했거든. 뭐 당번도 정해야 되고 주번도 정해야 되고 청소도 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정해야 돼서 항상 먼저 번호를 매겨.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복도에 딱 가. 그리고 난 다음에 키 순서대로 서라고 해. 그러면 애들이 막 서로 눈치를 본단 말이야.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막 하면서 했는데 키 제일 작은 아이들 1, 2번은 항상 있어. 근데 이제 나름의 이제 비슷한 아이들이 서로 씩씩거리면서 아씨 내가 쟤보다 더 큰데 하면서 막 극하는데 어쨌든 저는 5번이었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근데 얘들은 큰 순서대로 세요. 큰 순서대로 해서 제일 큰 거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인데 1번 염색체를 엄마가 한 개 주고 아빠가 한 개 주다 보니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물론 엄마, 아빠 게 누군지는 난 구분을 못해. 어쨌든 아빠 거, 엄마 거 이런 식으로 해서 22번까지 총 44개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거 엄마가 주고 이거 아빠가 주고 이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엄마 하나 줬고 아빠 줬는데 이거 누가 준 줄 알 수 있어. 자 X는 항상 남자에서 X는 엄마가 줍니다. Y는 누가 주냐면 아빠가 줘. 왜냐하면 Y 염색체를 들고 있는 건 남자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남자의 아빠가 준 거고 이거는 이 남자의 엄마가 준 겁니다. 이거는 몰라. 이 남자가 나중에 자기 자식을 놓을 거잖아. 근데 이걸 주면 있잖아. 얘가 이 남자가 자식을 놓는단 말이야. 이걸 주면 딸이 태어나. 이걸 주면 아들이 태어나. 근데 조선시대 보면 아들 못 넣으면 그 며느리가 막 소방 맞는다? 그래서 쫓아보내고 막 그러잖아. 처음에 막 참아주다가 아들 못 넣으면 아들도 못 넣는 이 아들, 뭐, 하면서 막 쫓아보내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성결정권은 여자한테 없습니다. 여자는 줄 수 있는 게 X밖에 없어서, 자, 여자가 X 주고 남자가 X 주면 딸이 태어나고, 여자가 X 주고 남자가 Y 주면 뭐가 태어난다? 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자, 우리는 44개의 상염색체랑, 그 다음에 뭐가 있다? 2개의 성염색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성염색체 구분할 수 있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과 성장 아까 전에 얘기했던데 자, 우리 내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포 분열을 해. 자, 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많아진다? 세포 수가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세포 수가 많아지면 생물의 몸집이 커져.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생장. 이렇게 얘기해, 생장. 주로 성장보다는 생장이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코끼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미 예를 들었는데, 코끼리하고 개미 중에서 누가 세포 수가 더 많다? 코끼리가 세포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형태인데 우리 있잖아. 염색체는 DNA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DNA 덩어리가 핵 속에 있을 때 핵은 뭔지 알죠? 핵 속에 있을 때는 염색체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색깔 좀 바꿀게요. 조금 리얼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다 풀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염색사 이렇게 표현해. 염색사. 됐죠? 근데 나중에 세포 분열하면 이 핵막이 쭉 사라진단 말이야. 이 핵막이 없어져. 이렇게 핵막이 싹 사라져. 그러면 얘가 노출이 되잖아. 근데 이제 몸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뭉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저 위에 그림처럼 똑같아. 이렇게 쟤는 되게 예쁘지. 자, 이렇게 뭉치는데 얘들이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때를 뭐라 부르냐? 얘를 사, 얘를 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이는 염색 사, 오른쪽 아이는 염색 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3번에 내려가면 세포 분열과 염색체, 염색 분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내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은 이렇게 풀어져 있어. 자,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염색사. 근데 이 풀어져 있는 게 세포 분열할 때 복제를 할 거야. 이렇게 복제. 그래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복제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자라고 신호가 딱 오면 얘가 뭉쳐져. 알겠죠? 이렇게 뭉쳐져서 뭐가 자꾸 나타나노?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보통 X자형으로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염색체라고 하고 이 염색체는 몇 가닥으로 돼 있다?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염색체. 두 가닥이 염색 분체인데 세포 분열하면 하나는 이쪽 가닥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 가닥으로 가. 자,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요렇게 돼. 물론 세포 분열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핵 속에 가서 다시 풀려. 다시 풀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요 세포랑 똑같은 모양을 가진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너네들이 보는 이런 모습 있지? 이런 모습은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복제를 한 거다. 복제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핵 속에서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뭉쳐서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해. 알겠지? 막 뭉칩니다. 얘들이. 그리고 세포가 또개져. 따닥하다 하면서 또개집니다. 그래서 원래 요게 하나의 세포였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세포였어. 동그라미 위치는 잘 안 맞지만 근데 얘가 또개집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또개지면서 세포가 몇 개가 된다? 세포가 두 개가 됩니다. 자, 두 개가 되면 여기에서 얘가 반틈 나눠져서 자, 얘가 이렇게 반틈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얘 어디 갔니? 너 왜 자꾸 없어졌다. 자,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는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고 한 가닥은 또 이쪽으로 가. 세포 두 개 쪼개지면서 여기 있는 복제한 놈도 쪼개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풀리고 그 다음에 풀리고. 그래서 원래 가진 유전 정보 있지. 원래 가진 유전 정보 복제해서 두 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양쪽으로 가서 이렇게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야. 요런 거, 요걸 잘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염색체 수를 보면 벼 24개, 사람 46개, 개가 78개야. 그 다음에 소나무 24개, 초파리 8개, 침팬지 48개입니다. 근데 여기 개처럼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식물이라고 해서 동물보다 염색체 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뭔가 유전적으로 뭐 좋고 뭐 이런 건 없어. 알겠죠? 자,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벼의 생식세포 염색체 수는 몇 개다? 24개에서 반틈 또가라면 12개. 소나무 똑같죠, 맞죠? 염색체 수는 똑같은데 안에 모양은 달라. 염색체 수 같다고 해서 똑같은 아이 아닙니다. 소나무의 생식세포 염색체 수 12개. 초파리 4개, 침팬지 24개, 개는 39개, 사람은 23개. 요게 염색체 수야.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중지시켜놓고 개념 속속을 풀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풀이하고 요번 강의는 마칠게요. 자, 다 했죠? 자,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므로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뭐를 늘린다? 수를 늘린다. 할 수 있겠죠?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이렇게 돼 있죠?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
C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DNA라고 얘기합니다. DNA. 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A라고 얘기하고 A는 염색 뭐라고 얘기한다? 염색 분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자, 이거를 B라고 얘기하고 유전자라고 표현해. 유전자. 그죠? 자, 3번에 염색체 수가 같으면 반드시 같은 종이다. 아까 전에 봤죠? 같은 종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는 내가 복제를 한 거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복제한 겁니다. 염색체 안에 염색 분체는 여기에 A가 들어있으면 여기에도 A가 들어있어. 알겠죠? 자, 상동 염색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제가 엄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씩 물려받았다.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모두 같습니다. 알겠죠? 단 생식세포만 염색체가 딱 반틈 들어있을 뿐 모두 같다. 그래서 얘는 X. 자, 염색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총 체세포, 세포 속에 세포 하나당 46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염색체는 22번까지 22쌍이고 성염색체는 1쌍이야. 남자는 성염색체로 XY를 갖고 있고요. 여자는 XX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봤을 때 얘는 여자고 남자는 아빠한테서 Y를 물려받고 엄마한테서 X를 물려받아서 남자가 XY가 된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체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 다음 강의에서는 감수 분열을 할 겁니다. 총 3강에 의해서 하는데 잘 따라와 줘야 돼. 알겠죠? 특히 복제해서 나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봐. 복제해서 나눈다. 유전 물질을 그냥 나누면 안 되고 복제해서 나눠 줘야 된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